자, 야구 있는 접시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저 혼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오늘 저 새벽에 6시 한 반쯤인가? 경보 문자 받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를 다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저는 문자도 못 받고 그냥 푹 잤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치홍 의원님이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저희 이 방송국 좀 일찍 오셔가지고 1층에서 샤워하시고 그럴 정도로 좀 넉넉하게 다니시는 편인데, 오늘 뭐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차가 평소보다 훨씬 엄청 막힌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막혀가지고 지금 아직도 길 위고 차가 안 움직여. 상현아, 아까 뭐라 했지? 졸라 짜증나 뭐 이런 거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네네. 여기네 졸라 짜증난다, 차가 안 가, 이러시는 거예요. 시간 내에 또 도착 못할 듯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저 혼자 먼저 또 켰습니다. 이게 10시에 저희 방송하는 건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또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키기는 켰는데, 저희가 뭐 저 혼자만이라도 또 만족을 하신다면 제가 이제 이 댓글을 통해서 한번 또 소화를 해보는 시간, 또 그동안 또 이제 다른 주제 외에 또 이제 구단 소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못 다뤄드려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또 제가 좀 한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야, 세경신님, 뭐 조상윤 기자님 부자시라는데 헬기 동원하시죠? 뭔 부자요? 제가 부자면은 여기 나와서 아침부터 10시에 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 전은혜님, 야,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용 또 얘기해 주셨고, 저 홀로 방송이라 이거 귀하네요 하셨는데, 진짜 귀하죠. 제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혼자 뭔가 이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이 역량이 또 살짝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또 30분 동안 30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고는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할 만큼 좀 한번 해보고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요 WBC 요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 WBC 또 이제 어제 논란이 또 있었죠. 술 파문 이야기, 술자리 파문 이야기 요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KBO에서도 지금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또 조사 결과를 또 밝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진위 여부를 또 떠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이미 사실 이 결과가 좋지 못하게 끝난 WBC 대회, 근데 이제 그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배경에 사실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선수의 사생활을 떠나가지고 요거는 조금 아쉬운 이 행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KBO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품위 손상 위반, 이 국가대표 선수의 또 품위 손상 위반, 요걸로도 이제 징계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추가 취재했대요. 재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연합뉴스나 요런 이제 통신사에서도 이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제 다른 곳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또 나오면, 혹은 이제 KBO 리그 얘기가 좀 나오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저는 지금 일산을 향해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일산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 걸로, 열심히로는 안 됩니다, 의원님. 어디십니까? 야, 지금 이제 저 김포 IC를 지나서 네. 그 다리인데 저기 무슨 대교더라? 일산대교? 일산대교인가요? 네, 거기를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이게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앞에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없어. 위에 이제 그 광고판 보면은 그냥 뭐 교통량 증가 뭐 이것만 떠가지고. 예. 지금 뭐 갓길로 지금 다들 가는데, 오늘 아마 저 벌금 저 딱지 예. 아마 세금 많이 대한민국 거칠 겁니다. 오늘 엄청 지금 한 수천 대가 지금 갓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쵸. 지금 이제 김포 IC면은 주차하고 뭐하고 다 하면 한 15분 정도 걸리시겠는데요. LLK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걸리시겠죠? 15분이면 다행이고. 네. 제가 7시 항상 50분? 50분 그래, 일찍 출근을 나오시는데. 하는데, 이게 한 9시 20분, 30분에 항상 도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샤워하는데 루틴인데. 그쵸. 야, 오늘은 뭐 다 틀렸네요, 오늘. 그러게. 어쨌든 조심해서 또 오시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
운전할 때 전화하면 위험해요. 멜씨 부끄럽다님께서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또 계십니다. 어쨌든 네, 블루투스로 하니까 뭐 전혀 문제는 그렇지, 없고요. 그렇지. 그건 네, 뭐 오늘이 아마 MBC와의 모두 마지막 방송이니까 네, 오늘 고별 방송 이렇게 전화 연결로 또 생방송으로 의원님 요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요런 의견. 출연료 반값으로 합시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어떤 놈이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조심해서 오시고 저희가 또 그동안 한번 잘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뭐 혼자 개인 진행 어떤 뭐 한번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일단 도착해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산 IC라고 하시니까 뭐 생각보다 저는 맨 처음에는 아까 뭐 한 30분 걸릴 듯 막 이러셔가지고 아유 오늘 진짜 망했구나 난리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또 많이 오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일단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유를 불문하고 이 패널이 이 시간에 못 맞춰가지고 왔다는 거는 이거는 사과를 또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단 고개 숙여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요 얘기 때문에 또 되게 많이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뭐 이거는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버즈님이 성인이 술 먹는다고 난리네. 원래는 비시즌 기간이지만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에 소집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이 컨디션 관리에 좀 어려움이,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뭐 이제 손동열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그 예전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이야기. 밤새 술 마시고 괴짝으로 이제 술 마시고 다음날 등판해서 완봉승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결과가 만약에 좋았다. 뭐 호주전이었죠. 호주전을 앞두고 그랬다. 저도 이제 보도를 봤는데 결과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문제는 문제지만 뭐 드러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가대표에 소집된 선수들이 이제 결과도 또 좋지 못했고 또 이제 훗날 취재를 통해서 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 개개인이 조금 더 질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 성인 대표인데 무슨 선수단 관리인가. 개개인이 관리를 못하는데 저도 요 의견에 일단은 좀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WBC 돈 젤로 많이 들여서 보낸 건데 프로 비시즌에도 국대로 간 거예요. TV든 선수 개개인이든 경기 이 대회 중에 술 마시는 건 아니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또 게다가 그 뭐 위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뭐 룸사롱이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스낵바? 제가 뭐 일본 그 문화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근데 스낵바라면 이제 뭐 룸빵이랑은 많이 다른데 일부러 자극적으로 터트린 듯한 물론 술 먹으러 간 게 잘한 짓은 아니지만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쵸.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윤희님이 축구국 대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선수들 다 사과했던 것 같다. 예전에 아시안컵 시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시안컵 시즌에서 그런 일들이 또 있었고 또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수들 이름도 지금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야구 방송이다 보니까 굳이 또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 논란에 한화구단은 떳떳합니다. 호시님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지. 그래 축구대표팀도 아시안컵에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에 참패후 룸빵 출입 보도 사실이었죠. 제발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요런 얘기. 그래 이게 뭐 그냥 술 먹는 애들 룸살롱 간 거잖아요. 오트밀크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 스낵바라고 하니까 이게 스낵바가 뭐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께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요 스낵바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들은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뭔 짓을 해도 보러 가니 아무 의식이 없는 걸까요? 요런 의견도 있습니다. HHA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아니 그리고 사실 요번 WBC가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도 하셨고 사실 그동안 이제 국제대회에서 연달아서 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보니까 요번에는 참 거는 기대도 크고 또 반드시 또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대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선수단 선수 개개인 저는 선수단 관리라는 얘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면 본인이 다 뭔가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또 이제 끝나고 나서도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좀 씁쓸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일본 포차예요. 스낵 바는 뭐든 여자 끼고 먹으면 그냥 룸살롱이에요. 뭐 하셨는데 뭐 뭐야 아직까지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지 않나요? 뭐 취재를 하고 있다고는 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그게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은 일단은 긋는데, 저는 근데 이거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리보님 말씀처럼 스낵바든 오뎅바든 경기 전날에 술판은 아니죠. 중요한 경기, 그러니까 저희가 호주전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그동안 아주 크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호주만 이기면 사실상 8강은 간다, 1라운드는 통과를 한다. 왜냐면은 일본한테 지더라도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체코는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주를 잡는 것이 반드시 중요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대회 첫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정말 중요한 경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갔든지 요거는 사실 둘째 치고, 그쵸, 이제 컨디션 관리에 또 이제 전력을 다하지 못한 거는 그 자체로도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경기 당일까지 마신 게 문제 아니까, 보니까 막 새벽까지 마셨더라고요. 아우, 진짜 참 부끄러워. 이게 지금 KBO 리그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이제 WBC 좋지 못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팬 여러분들께서 참 경기장을 많이 찾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야구 관련 일을 하는, 그리고 야구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서 참 잘 봐주신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터지고 있다라는 게 답답할 뿐이고, 그쵸, 새벽 6시까지 술 마시고 정오 경기라는 기가 차네. 이거는 진짜 모두가 생각하더라도 기가 차는 일이 아닐까. 저도 맨 처음에 딱 보고 나서, 야, 이게 사실, 일단 1번 사실일까, 그리고 2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또 했었었는데, 일단은 뭐 이 KBO에서도 자체 조사에 또 접어들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면 빨리 실명 까고 해명하고, 아니면 또 그 유튜브 채널 날려야, 뭐 민들레 오빠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꼭 성적이 개판 날 때 이런 게 터지더라, 야구만 잘했어 봐, 이게 터졌겠어, 으이그, 또 삼성사랑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요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이 서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경보 문자가 와가지고 또 깨셨다가 또 오발송이다, 이 또 한 번 더 와가지고 2번 깨신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참 씁쓸하다면 씁쓸한 건데, 그런 문자를 받아도 출근 준비는 그대로 하시는 것들이 저는 일단은 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학폭 논란 이영하 선수 지금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복귀를 열렸다, 요런 이 기사도 지금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TD 지금 주차장 진입, 요것도 또 속보입니다. 네, 인천은 안 왔어요 하셨는데, 저도 경기도 사는데 경기도는 안 왔더라고요. 이 서울시 사시는 분들은 들으셨다라고 또 얘기를 또 받으신 것 같습니다. KBO에서 조사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임 하셨는데, 요거는 뭐 이제 조금 따져는 봐야 되겠죠. 뭐 경위서 제출하고, 아니면 이제 구단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좀 나중에 조금 더 진위 여부가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기 몇 시간 전부터 전력 분석한 거 떠들어대고 치맥 준비해놓고 가슴 떨려 하면 뭐하나요? 자기관리가 저 난리 수준인데, 양양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참 허탈해 하시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냥 좀 숙소에서 마시면 안 되나, 한상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지금 터트리는 시기가 참 그래요. 다독다독님 말씀하셨는데, 그러게, 이게 사실 지금 5월 말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WBC가 끝난 게 이제 2월 말, 뭐 요때니까, 2월 말 맞나요? 이게 시간 감각이 없네. 2월 말 하면 한 지금 2개월, 3개월 정도 또 지나간 것 같은데, 3개월이에요? 그죠? 3개월 정도 지나서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 근데 저는 뭐 터트리는 시기 같은 거는 사실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덮어놓고 갈 만한 또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한번 또 논란이 되어야 앞으로의 또 국대 선발에 있어서, 혹은 이제 국대 차출에 있어서 그 대회에 임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뭐 진위 여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KBO에서도 지금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요 얘기는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저도 뭐 출처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시는 분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확실하다 아니다, 뭐 이거 뭐 팩트다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KBO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정도만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국대는 회식도 했다며 오탄니가 쏘고 왜 우리만 이래 하셨는데, 회식 그게 이제 단체 회식이고, 그러니까 선수단 전원의 회식인 거랑,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일찍 들어가는 거잖아요.
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일찍 들어간 거랑 또 이제 새벽 몇 시까지 또 술 마신 거랑 요거는 좀 차이가 있을 건 같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치디 지금 주차장 진입 엘리베이터 탑승 뭐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금방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승이라도 했잖아. 그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WBC 훈련 일정부터 잘못했다라는 거 이거 미국에서 훈련한 이유 경기 결과를 떠나서 이해 못했다. 요거는 저희도 많이 말씀드렸죠. 애리조나까지 굳이 가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냐. 그리고 애리조나도 또 기상 악화 때문에 또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또 제대로 훈련도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KT 위즈 선수단이 애리조나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감독인 이강철 감독이 자기 팀도 보고 또 이제 국가대표팀도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악수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는 뭐 저희가 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음료수라도 미리 준비해야 할 듯 급하게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음료수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뭐 4층 도착 뛰어오는 중. 야, 오! 진짜 오셨네. 15분 만에 오셨네. 금방 오셨네요, 의원님. 이민 가자. 이민을 왜 가요? 아 짜증난다 진짜. 여러분, 또 안치홍 의원님을 또 많이 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지각생 안치홍입니다. 아, 진짜 의원님이 이러신 적이 없었는데, 그죠? 네. 아 힘들었다. 그니까요.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얗게 불태웠다. 그니까요. 네. 그래. 숨 좀 돌리십시오. 아 쉽지 않네.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키보드 금화사장님 또 얘기를 하셨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15분 만에 또 얼추 오셨네. 네, 진짜 다행입니다. 네. 지지님 샤워하고 오셔야지 않나요? 샤워도 생중계 하셨는데 지금 그럼 안 씻으신 거예요? 아니야. 세수는. 세수는 하셨어요? 세수는 저기서 했어. 그래. 만일 사실이고 상위팀 선수가 있으면 순위 싸움에 큰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그 얘기 하셨어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WBC 대표팀 요 술판 논란 뭐 요거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뭐 사실 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일단 중립 기회를 받겠다. 그리고 좀 말을 좀 아끼겠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징계가 나오게 된다면 뭐 당연하게도 또 순위 싸움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면 팀 내에서 주축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 문제 이제 발표하는 약간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긴 해. 지금 너무 시즌 중간에 이게 이제 결국은 좀 나와버려서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경위서 받고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카사카라는 그 지역이 네. 또 한국 식당들이랑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거기가 이제 사실 좀 뭐 늦게까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식당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예 뭐 없는 얘기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터지게 되면은 진짜 뭐 난리 나는 거지 진짜. 그렇습니다. 아유 그리고 또 여기 빠니아빠님께서 또 10,000원.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현님 화이팅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래 정말 끝이 없는 나라긴 해요.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요런 얘기까지 안 좋은 얘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요번 대표팀 진짜 논란이 끊이질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계속 언제 드는 또 것 어떤 같아요. 일이 또 터질지 진짜 이제는 뭐 불안불안. 그러게 이게 3달 지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네. 진짜로, 네. 다모타님 2만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장 고맙습니다. 비우셨으니 오늘도 하늘채에서 함께 하세요. 근데 오늘 장 비우시느라고 늦은 게 아닌데.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다모타님이 또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 루틴이 오늘 깨졌습니다. 오늘 완전히 깨지고 말았어요. 네. 원래 밑에서 그 샤워를 딱 해줘야지 좀 상쾌하게 시작을 하는데. 네네. 네, 어쨌든 지각생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요 얘기는 다시 한번 또 Q&A 때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제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이의리 선수 얘기로 한번 이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의리 선수 정말 개인 최다 탈삼진 기록을 새로 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KT 위즈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2피안타, 볼넷 물론 이제 5개 있었습니다. 볼넷 문제는 아직까지 좀 고쳐지진 않았습니다만 1실점으로 KT 타선을 아주 꽁꽁 틀어 막았습니다. 게다가 최고 시속도 152km를 기록한 가운데 11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한 경기 자신의 최다 탈삼진 기록을 새로 세웠는데요. 어제 뭐 이닝별 탈삼진 보니까 1회에 2개, 2회에 2개, 3회에는 KKK, 그리고 4회에 1개, 그리고 5회에도 KKK. 야, 진짜
9위 하나만큼은 저희가 짱짱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이게 또 탈삼진까지 연결이 잘 됐습니다. 이유리 선수의 공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5회면은 아웃 카운트 15개인데 11개를 삼진으로 그렇죠. 네. 잡았으니까 어제 뭐 이리 투구 그 영상은 잠깐 봤는데 9위는 이유리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 그리고 볼넷이 어제 사실은 5개가 나온 게 좀 아쉬운 기록 중에 하나인데 네. 탈삼진 11개 중에는 볼에 헛스윙이 나가는 장면들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9위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그 피칭이 이유리 선수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은 9위로 압도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가운데 공이 들어가더라도 범타 확률이나 헛스윙 확률이 굉장히 높은 투수예요. 네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유리 선수가 가장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장점. 그래서 저는 조금 이유리 선수가 조금 더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는 피칭을 한다면 본인도 11개 잡고 5회 그러니까 이닝을 많이 못 던지는 게 최대 약점 중에 하나야. 그렇죠. 투구수가 맞아요. 너무 많아 네. 버리니까. 근데 이게 탈삼진 비율이 높아서 투구수가 많냐?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어제 경기는 뭐 탈삼진을 많이 잡아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쳐도 그 전에 보면은 막 뭐 4와 3분의 1이닝인데 막 108구 막 이렇게 그쵸,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이닝당 투구수가 20개가 넘는 그런 피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힘들 거고 나중이 되면은 그래서 좀 더 저는 이유리 선수가 더 본인에 대한 공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그러니까 이유리 선수가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좀 너무 고민하고서 던진다. 그러니까 본인의 구위가 워낙에 짱짱한 선수고 구속도 잘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스트라이크 존에 칠 테면 쳐봐 이렇게 던져도 못 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또 대부분이신데 이게 아무래도 이 이효리 선수가 또 스트라이크를 잘 못 던지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구의 문제인 거죠. 제구의 문제. 그러니까 저 구위에 제구까지 갖춘 선수면은 여기 없어야죠. 메이저리그 가야지. 메이저가 네. 됐든 메이저리그 더 위가 됐든 가야겠죠. 네. 근데 제구는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잡히는 게 맞아요.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고 이리 선수는 아직도 그 완성형의 선수가 아니라 아직도 성장을 해 나가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리 선수가 다른 쪽에 좀 신경 쓰지 말고 이제 피지컬을 얼마나 더 잘 만드느냐 그거하고 이제 제구는 역시나 피칭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피칭을 많이 하면 또 혹사 아니냐? 네. 보호를 해야 된다? 아니 제 생각에는 보호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어린 나이에 뭐가 보호예요? 마음껏 던져, 양껏 던져. 양현종 아직까지 던지고 있잖아. 양현종 선수는. 그래서 너무 지금 선수들은 너무 관리, 보호 이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완성형이 됐고 커리어가 완전히 올라온 선수들 그리고 뭐 30이 나이가 30이 넘어서 뭐 거의 한 1000이닝 가까이 던진 선수 이런 선수들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유리 선수는 뭐 중간에 로테이션을 거르는 거 한두 번 거르는 거는 뭐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은 뭐 관리나 보호보다는 이미 뭐 몸도 굉장히 건강하고 피지컬도 좋은 선수니까 좀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더 본인의 그 0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민들레 오빠님도 삼성전 7이닝 투구했을 때 전날 잠 푹 잤다고 잠만 잘 자고 고민거리만 없애도 잘하는 이의리 선수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신흥 말루변태 이의리 어제 KBS 캐스터님도 어떻게 이닝이 볼넷이랑 삼진만으로 끝나냐고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의리 챌린지 이런 이제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넷 삼진 요게 이제 이의리 챌린지 정품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말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삼진으로 또 이닝을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진짜 딱
투구수로만 놓고 봐도 그렇게 이닝을 마무리 지으면 볼이 4개가 3개니까 12개에다가 삼진 3개가 3개니까 또 9개. 그러면 벌써 투구수가 21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구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또 스트라이크 존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사실 근데 좀 달라진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탈삼진을 좀 잘 잡을 수 있었던 원인 어제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사실은 이유리 선수는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우타자를 상대로 뭐 몸쪽에 아주 그냥 완벽한 로케이션으로 계획하고 던져서 들어가면 사실은 삼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공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날 다른 것 같아. 긁히는 날과 그러지 못한 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폭을 이유리 선수가 좁혀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기복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제는 좀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긁히는 그런 날. 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현역에서 뛰고 있는 이제 선수들, 1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하고 뭐 야구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네. 이유리 선수 얘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그래요, 진짜. 이게 선수들이 편해. 너무 바보 같다는 거야. 걔는 그냥 가운데 던져도 칠 수가 없는 공이래.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본인 스스로가 막 어렵게 막 끙끙 앓으면서 던진다는 거야. 왜 그렇게 던질 필요가 없는데 저 선수는 유일하게. 이제 이유리는 정말로 그냥 가운데 놓고 던져도 치기 정말 어려운 공인 걸 너무 좀 어렵게 이렇게 던진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그런 인상이 좀 강하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타까운 거야. 그게. 그래요. 볼넷이 어제 5개면 최소 20개를 던졌다는 말인데 그거 안 던졌으면 1이닝, 2이닝은 더 던질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헬리니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어제 경기 유일한 실점이 본인이 만든 밀어내기 볼넷 실점이 전부인이라는 것도 또 희한하다. 글레이시아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이의리 선수의 구위라든지 아니면 탈삼진 능력 이런 거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가 다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21년에 입단한 이의리 선수의 종전 한 경기 최다 탈삼진 4차례나 이제 10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었는데 어제는 11개를 또 잡아냈습니다. 한 투수한테 이제 10개 넘게 삼진 당하면 상대팀 덕아웃, 상대팀 입장에선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궁금해요. 창피하죠. 그날 경기는 창피하지. 근데 뭐 예전에 이제 류현진 선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한 경기 10개 이상 막 탈삼진. 근데 류현진 선수가 던질 때는 다들 그냥 인정을 하니까 얘 오늘 몇 개까지 잡을 거냐? 네. 막 그러거든. 덕아웃 안에서도. 근데 9위는 이유리가 훨씬 좋아. 더 좋아.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지표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닝당 탈삼진이 1위. 또 9이닝당 볼넷도 1위. 지금 제일 많이 던지는 거야. 다 많이 던져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탈삼진 3개, 볼넷은 4개니까 좀 공을 좀 많이 던지거든. 근데 이거 투구수만 조절하면 저 9위에 뭐 우리 욕심 같아서야 그렇게 되면 뭐 매경기 8이닝 9이닝 던지는 그러니까, 거지.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또 기아 팬들과 야구 팬들은 이리 선수가 더 좀 안정된 모습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도 20대 초반에 그쵸. 젊은 선수입니다. 아직 완성형의 선수는 아니니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셔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삼진도 좋지. 삼진으로 이제 타자를 잡아내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제 범타로 물러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공 하나 던지고 초구에 이제 범타 나오면 투수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아웃 카운트 하나를 공 하나로 이제 잡아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카운트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이제 이의리 선수가 긴 이닝을 또 소화할 수 있는 이닝이 또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이제 이의리 선수 우리 그 시합 때 투구 동작 보면은 뭐 좀 가볍게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도 보면은 뭐 이렇게 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그쵸. 좀 있긴 한데 이제 19살인 윤영철 선수 던지는 거 봐봐요. 그냥 쉽잖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애가 공을 너무 쉽게 던져 그냥. 이게 19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가볍게 그냥 변하고 던졌다. 근데 이제 뭐 기아 팬들 그런 얘기 하겠지. 둘 섞고 놓으면 천하무적이다.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는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경기를 이제
이끌어 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고졸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게 또 사실 구위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윤영철 선수는 이의리 선수랑 또 비교하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제 적절하게 좀 섞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이의리 선수 지금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한상님이 안 의원님이라면 당장 아시안 게임에 이의리 선수 뽑으실 건가요? 뽑아야죠. 라는 질문. 네, 뽑아야죠. 당연히 뽑아야죠. 저만한 선발 투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불안 요소가 있는 거죠. 교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적어도 이일 선수는 난타를 당해서 실점을 하는 투수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흔들려서 본래 그쵸, 스스로 맞아요. 무너지는 그런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교체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왜냐 이게 보면은 매 경기마다 볼넷이 거의 이닝당 하나씩 던지는 투수인데 그쵸. 이게 어쩔 때 보면은 한 이닝에 막 3개, 4개씩 나올 때 있고 어쩔 때는 또 한 이닝에 안 나와. 그럼 그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리 선수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편한 게 선발 아니면 다른 불펜이나 마무리로 쓰기엔 더 부담돼요. 그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WBC 때도 가운데 나와가지고 이 좀 뭐랄까 공이 날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차라리 이제 선발로 나가면 이제 0점 잡고 뭐 이러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행일 것 같은데 가운데에 투입하기는 조금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데려간다고 한다면 이제 선발로 좀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이의리 선수 진짜 이제 점점 좋은 투수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투수가 매 경기 6이닝 이상 던지는 것도 대단한 기록이고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성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들레 오빠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고 어제는 또 이제 한승택 선수가 시즌 2호 장타를 또 때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뭐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 뭐 많이 한 대거 5명 2군으로 또 내려갔잖아요. 다들 아뜨거하고 정신 차리는 분위기라 한승택 선수도 하나 친 게 아닐까 합니다. 이런 의견까지 또 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기아 타이거즈는 이의리 선수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잠시 저희가 언급해드린 뭐 윤영철 선수 젊은 선수들도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순위 싸움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찾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댓글 한번 또 소화를 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6일 이글스파크에 올스타전 황준서 오는데 스카우터랑 취재진 엄청 몰리겠네요. 요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고교 선수들 올스타전도 이게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님. 글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선수들도 이제 커가는 꿈나무들한테 어떤 그 좀 소속감도 좀 심어줄 수 있고 또 그런 동기부여 뭐 이런 것도 좀 또 자부심 이런 것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기획한 아주 좋은 그런 이벤트 같은데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KBO가 좀 사실 욕 많이 먹는 단체인데 이럴 때 보면 또 이런 것도 잘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잘한 거는 또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어제 산체스 선수의 투구 얘기가 많다. 또 안우진 선수와의 대결에서 또 승리를 했다. 이런 얘기 또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산체스 선수가 안우진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6이닝 동안 1실점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반면에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5이닝 동안 1자책점은 1자책점인데 2실점하면서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는데 산체스 선수가 어제 뭐 볼넷도 하나밖에 없었고 사사구 1개밖에 없었고 삼진도 5개 잡아내면서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투구수도 89개. 지금 4경기 나와서 2승입니다. 평균 자책점 0.9. 완전 에이스. 진짜 네, 하나의 에이스입니다. 진짜 뭐 한 줄기 빛이에요. 이 8스윙이 네. 다른 투수들보다 한 반의 반박자가 좀 늦대요. 이게 공을 때리는 게 그 타이밍이 그 묘한 타이밍 때문에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영상 보면서 공 딱 한 2개, 3개 던지는 거 보고서 저거 타이밍 좀 잡기 어렵겠는데 투구 폼이 그 생각을 딱 했는데 역시나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얘기가 대부분이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투수. 근데 사실은 투수는 타자한테 타이밍을 안 뺏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타자는 투수의 타이밍을 뺏는 입장인데 이거보다 더 큰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본래 숫자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는 마운드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제 윤대경 선수의 피칭도 굉장히 좋았고 맞네요. 또 그 얘기, 또 선수들 얘기하자면 한화는 진짜 앞으로 1년, 2년, 3년 후가 되면은 진짜 마운드는 최강이 될 거다. 좋은 투수들이 정말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제 노시안 선수도 멀티히트 치면서 서서히 또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NC 스카우터 팀 잘 뽑아서 부럽다 이구디구님이 때 얘기를 하셨는데, 와이드너 선수가 어제 이제 첫 번째 경기였거든요. 6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 3진 9개 잡았습니다. 차사구도 이제 2개밖에 없었는데 기다려준 이유가 있는 듯요. 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파서 못 나와도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 공 좋던데 NC는 외인 투수들 진짜 잘 뽑는 듯 날 술프게 하는 LG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NC가 패디 있죠, 와이드너 있죠, 원투펀치, 외국인 원투펀치가 지금 제대로 또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와이드 선수의 그 포심, 그러니까 직구의 최고 구속이 151km고 야. 평균이 144.9km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직구의 투구수가 50개, 그리고 체인지업이 28개, 슬라이더가 20개. 그러니까 직구와 변화구 비율이 거의 한 5대5 정도인데 네. 체인지업이 28개, 그리고 슬라이더를 20개 구사를 했습니다. 세 가지 구종을 던지는 유형의 투수인데 제구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 역시나 구위와 제구를 같이 겸비한 투수. 그리고 저는 이제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스카우트 팀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니까요.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잘 없어. 그니까요. 특히 투수들 같은 투수. 경우에는 진짜 정말 잘 영입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영입해서 몇 년 또 쓰잖아요. 루친스키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몇 년 동안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잘 데려오는 것 같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도 그렇고 키움 주제로 얘기 좀 부탁드려요. 심각합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아까 제가 봤었는데 키움도 지금 난리 났다고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지금 댓글이 올라가가지고 또 찾기가 어렵네. 키움 뭐 지금 어딨냐 키움 팬들 지금 뭐 피난민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거든요. 이게 어제 사실 안우진 선수 에이스 나오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를 졌다라는 거는 타선이 좀 힘을 못 써줬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난해와 같은 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네, 힘이 많이 빠졌어요. 음. 지금 뭐 어떤 그 특히나 마운드보다는 이제 공격 쪽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격에서 뭔가 좀 뜻대로 안 되는 거. 그 중심은 역시나 이제 이정우 선수의 부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는 멀티히트 쳤습니다. 네. 타율도 지금 보니까 뭐 2할 6푼 1리까지 올라왔네요. 삼진도 많이 최근에 좀 당하고 있고 특히 좀 헛스윙 같은 거는 잘 하지 않는 선수인데 헛스윙 비율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혜성 선수를 제외하면은 뭐 이렇다 할 선수들, 눈에 띄는 선수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영종 선수도 사실 기대 많이 했는데 2할 3푼도 안 돼요 지금 타율이. 그리고 뭐 송성문 선수는 뭐 늦게 합류하기는 했지만 아직 뭐 1할도 안 되는 그런 타율이고, 러셀도 이제 3할 벽이 좀 무너진 상태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격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공격이.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 4, 5번 이정우, 러셀, 김혜성 여기만 이제 좀 피해가면 좀 칠만한 선수가 잘 안 보인다. 특히 이제 하위 타석 이 이원석 선수부터 시작되는 6번, 7번, 8번, 9번 여기가 사실은 좀 이제 안타라든지 아니면 한 방을 기대할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준환량님께서도 또 오늘 $2 후원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키움의 투수진을 어떻게 보시나요? 키움 타격과 수비 왜 이렇게 못하죠? 반말하지 마세요. 이 댓글 뭐야 이거 후원하시는데 맨날 이렇게 말을 짧게 하셔. 키움의 투수진을 어떻게 보나?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조금 약간 외국에서 외국 분이신가? 네, 하여튼 있는 거지 뭐. 키움 마운드는 최원태도 나는 괜찮고 안우진이야 뭐 사실 뭐 넘사벽이니까 이 두 명 거기다 나는 정찬원 선수가 결국은 좀 늦게 합류를 하긴 했지만 국내 3명의 선발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약간 후라도 선수는 너무 잘하는데. 뭐 일단은 후라도보다도 우리 요키시가 이제는 조금 전만 못하죠. 조금씩. 저번에도 언제야? 한 이닝에 7점, 8점? 아, 그래요.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경기 사실 보기 힘들었는데. 예전에 요키시가 또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야 될 만한 선수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대했던 선수, 뭐 지금 원종현 선수도 지금 없는 상태고. 뭐 이러니까 키움이 100% 베스트 전력으로 지금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지금
문제인 것 같고. 그래요. 문제점을 얘기를 하자면 계속 나오네. 쭉쭉 나오네. 하긴 그러니까 지금 키움이 이 예상 외로 좀 하위권에 좀 쳐져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빠니아빠님 또 10,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롯데 충격적인 패배했는데 이거 봐봐 빠니아빠님이 저는 수입 봅니다 이러면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제 롯데 충격적인 패배했는데 롯데 팬들의 한동희 선수에 대한 성토 많습니다. 주전 경쟁 시켜야 한다고 8타수 무안타에 테이블 세터 안건수 황성빈 두 선수의 전날 라방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군요. 유강남 선수의 도루 허용과 주루사 최근 배영수 코치의 한 템포 빠른 투수 교체도 잘 안 맞네요. 롯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렇게 지는 경기에서는 문제점이 이렇게 또 여러 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일시적인 때는 거다? 왜냐면은 저 안건수하고 황성빈 잘할 때 그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지. 이게 진짜 뭐 100억 FA 뭐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또 얘기 나오시다가 배영수 잘 데리고 왔다. 진짜 신의 한 수다 했는데 지금 뭐 한 템포 유강남 있어서 투수진이 그래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또 그렇게 지는 되는 거예요. 경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빠니아빠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 경기 롯데가 이기는 기대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한 경기 지면은 좀 졌을 때의 내용이나 과정들은 사실 뭐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것들이 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지금 롯데가 잘하고 있어요. 한 경기 한 경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롯데가 좀 올해는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선수단 내에서도 잘 만들어주고 있고 또 선수들도 그렇게 잘 하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좀 응원 많이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디오 몰리너님도 또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체스 요키시처럼 롱런하길 김서현 선수 생일 축하해요. 퇴근길 80명이 넘는 팬들 사인 셀카 다 해준 팬 서비스 툴 장착 최고 요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김서현 선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 또 실수는 있었지만 저는 또 실수를 고쳐 나가고 또 거기에서 또 배워가는 게 있으면 또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준환양에게도 또 이달로 다시 두 번 미안합니다. 저 외국인입니다. 저는 그래. 왜 저를 나쁜 놈 만드십니까? 그러셨구나.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유강남 선수 어제 첫 잠실 방문이었는데 좀 굴욕을 당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또 저희가 또 준비를 했네요. 유강남 선수에게는 어제 경기 의미가 또 여러모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LG에 지명된 뒤 12년 동안 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었고 올해 롯데 이적 후 처음으로 잠실 LG 홈 경기를 또 방문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또 이제 팬 여러분들께 홈팬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적하고 이제 친정팀에 방문하면 어떤 기분인지 또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또 이제 좀 터주기 위한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그래도 팬 여러분들께는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날 분명 그 잠실 3연전이었는데 첫날은 줄무 유니폼 입고 뛰었고 둘째 날은 빨간 유니폼 입고 뛰었으니까 그 정도 왜 인사하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응원가 틀어주시고 막 그랬지 상대 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랬냐면 그날 이제 용관이 형도 그렇고 동수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시합 나오니까 LG 팬들한테는 조금 약간 좀 특이한 독특한 그런 장면이 나온 거지. 그리고 이렇게 특히 FA로 좋은 대우를 받고서 이적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다들 많은 그 응원과 환호성을 보내줍니다. 그렇죠. 팬들이 보내주시니까 선수들도 그런 때 이제 뭐 인사로 이제 답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면은 기분 좋아. 기분 좋아가지고 아마 평상시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막 선수들 막 만나고 인사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돈은 박동원이 조금 적게 받았는데 박동원이 훨씬 잘하니까 네. 지금 유강남도 조금 부담될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가 이제 80억이고 박동원 선수가 이제 65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홈런왕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니까 약간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LG 팬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나간 자리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나요? 내가 나간 자리에 좀 못해야지 나를 또 그리워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대체자가 이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약간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 팀 동료 LG 동료들도 그런 데잖아. 가면 고맙다 가줘서 너 있었으면은 우리 이 정도까지 성적 못 냈을 텐데 막 대놓고 막 이제 놀리는 거지. 놀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친하니까 네. 친한 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맞습니다. 안 친하면은 얘기를 안 하지.
아예. 그럼요. 얘기를 그럼요. 할 필요도 없지 뭐. 야 진짜 어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잠실에 LG와 롯데의 경기였잖아요. 2만 명 관중이 들어오셨대. 평일인데. 이건 야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옛날인데 음. 진짜 옛날이나 갔는데 이제 롯데 그만큼 롯데가 잘하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유강남 선수가 도루 4개 허용에 주루사까지 친정팀 만나서 진짜 부끄럽겠어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뭐 어제 지금 저희가 뒤에 또 자막으로 또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셔터석에서 안타 출루하고 노진혁 선수 안타로 3루까지 나온 다음에 박승욱 선수의 타구가 이제 1루수 로스팅 정면으로, 근데 유강남 선수가 홈으로 달렸습니다만 이제 박승욱 선수를 태그하는 사이에 우물쭈물하다가 태그아웃이 됐다. 이게 왜 이렇게 또 주루 플레이를 좀 약간 좀 허둥지둥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홈으로 뛰면 뛰지. 그렇지. 중간에 생각이 많은 거지. 네. 생각이. 그러니까 주로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단순해. 단순해. 그냥 뛰자. 딱 마음 먹고 뛰는데 이제 뭐 주력이 늦거나 뭐 이런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살까 막 이런 생각을 그쵸. 가지니까 중간에 약간 꼬여버리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나오거든. 그리고 주루도 주루지만 어제 5개 줬어요? 4개? 도루를? 4개 줬대, 4개. 네. 아, 이게 오늘 아마 준비 단단히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근에는 염경엽 감독님이 이제 주루 사인, 이제 도루 사인 요거 지금 많이 안 내셔가지고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만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는 이제 3회 때 신민재 선수 하나 뛰었죠. 5회 때 박혜민, 신민재, 홍창기 3명의 선수가 홍창기한테도 그러니까 홍창기 선수 뛰지 말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홍창기 선수까지도 도루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포수로서도 어제 경기에서는 좀 좋지 못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참 유강남 오늘 어제 잠 못 잤겠네. 아, 그니까. 잠 못 잤겠어. 이건 약간 그 의도적인 플레이도 좀 있을 겁니다. 선수들이 오히려 유강남이라는 선수하고는 LG 선수들이 전부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더 뛴 거야. 더. 아. 이게 경기기는 하지만 약간 재미도 있잖아요. 더 뛰고 싶은 그쵸. 마음도 더 생길 거고. 그러니까 요 얘기도 있어요. 세라피모님이 어차피 유강남을 너무 잘하니까 일부러 도루 한 거죠. 요런 얘기하셨고, 야옹이님은 오히려 거꾸로 친정팀 앞에서 몸값을 증명하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급한 것 같았어요. 요런 얘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유강남이 원래 그렇게 도루 저지율이 그렇게 높은 투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도루 저지율의 8, 90%는 다 투수 지분이야. 이 퀵모션이 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안 돼. 그래. 오늘 또 게다가 박세웅 선수 선발이라 정보근 선수가 아마 포수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명예 회복을 하려면 또 내일까지 또 기다려야 될 것 같긴. 내일은 또 다른 경기인데? 내일까지는군요. 내일까지요. 네, 내일까지 이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빠니아빠님, 유강남 선수가 롯데 와주셔서 롯데가 지금 상위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투수들과의 호흡, 프레이밍 능력은 단연 원탑인데요. 다만 롯데 팬으로서 도루에 대한 부분만 더 바라면 욕심일까요? 이런 질문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강남 선수, 그러니까 일단은 롯데가 사실 그 전에 뭐 김준태나 정보근 선수나 강민호 선수가 빠져나간 이후에는 사실 좀 성적이 계속 좋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신뢰가 사실은 좀 많이 배터리 간의 호흡에 관한 그 신뢰가 조금은 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엉뚱한 플레이들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제대로 이제 좀 그 갖춰진 완성된 포수가 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제가 볼 때는 큰 시너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블로킹에 대한 부분, 도루 저지에 대한 부분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쵸. 그런 게 아무래도 좀 투구하는데 큰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유강남 선수의 영입은 롯데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포지션이었고 필요한 선수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팅을 또 했고, 그래서 결국은 잘 잡아서 지금 시즌 초지만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네. 개인 기록을 떠나서, 저는 지금 아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어제 경기에서는 굴욕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이 유강남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또 이제 센터라인 이 유강남 노진혁 이렇게 포수와 유격수 롯데자이언츠의 약점이라고 불렸던 포지션을 보강한 게 확실하게 또 도움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이 잠실에서 열리는 이 LG와 롯데의 경기 또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김동영 기자님이 롯데 찍으셨고 저는 뭐 당연히 김동영 기자님 먼저 찍으신 거 반대로 갔는데 또 적중을 했어요. 그래요? 요즘에는 진짜 거짓말하죠.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찍으시는 분 반대로만 가면 성적이 5할 이상은 나온다는 거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먼저 좀 찍어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롯데 갑니다. 롯데? 네. 오늘도 롯데. 어쩔 때는 저쪽 저 스탄배에서는 LG 찍었는데 여기 와서는 롯데 찍고 뭐 이럴 네, 때도 네. 있어. 그때 달라요 나는. 네. 오늘 나는 롯데. 왜 롯데? 롯데가 이제는 연패를 그렇게 쉽게 내주는 팀이 아니야. 올해만큼은. 그리고 박세웅 선수 뭐 살아나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 좋거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적어도 마운드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켈리하고. 켈리는 오히려 예전만 못한 지금 모습이고. 네. 채팅창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롯데 팬 여러분 제발 바꿔달라고 하는데요. 나 바꿔달라고? 바꿔달라고? 치용 의원님 반대로 했는데 지금 롯데 팬 여러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LG로 갑니다. 오늘 만약 롯데가 진다면 한 달 동안 브런치에서 자숙하겠습니다. 빠니빠니 만원을 바꾸실 거예요? 네, 바꿔야죠. 바꿔야 될 거예요? 네, 바꾸실 거예요? 지금 여론이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럼 LG 가신 것도 이유를 또 말해주셔야 돼요. LG는 지금 우리 롯데 사랑. 뭐야. LG 지금 2연승이고 네. 롯데가 지금 2연패 중인 상황인데 그대로 가야죠. 롯데로 갑니다. 그냥 롯데 간다고 그럼요. 하십니다. 그냥 롯데 간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내심 속으로는 오늘 롯데의 이 승리를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안총현이 또 찝으시니까 또 이게 생각이 또 달라지네. 이게 또 고민이 됩니다. LG 가겠습니다. LG. 이유는 묻지 마. 이유는 제 입으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또 아실 거라고서 생각을 합니다. 승패 예측 시간이 가장 웃기지 않습니까? 또 얘기를 하셨는데 서로 상대팀이 승리하는데 찍어달라고 하는 훈훈함은 뭐죠? 망고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오늘 경기는 또 어떻게 될지. 근데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어제 그래도 좀 소문난 잔치 치고는 경기 내용이 조금은 아쉬웠다. 이런 얘기. 내용은 소문난 잔치에 조금 아쉬운 거 많은 느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제도 그 비도 왔고 또 이제 구장 가신 분들, 직관 가신 분들 저도 주변에 계셔가지고 여쭤보니까 그 하루살이 어저께도 엄청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비 오고 난 다음날 특히 진짜 대박이지. 대박 많이 날리지. 그게 관람하시는데도 불편하지만 선수들도 가끔 막 이렇게 막 호흡하다가 막 입으로 막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니까요. 그거 어떻게 안 되나? 그게 약간 그 강 옆에 있어서 그런가?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관리하기 힘들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도기자 의문의 연승행진 인디미애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게 가느냐? 반대로 간다. 이 자리는 누가 오더라도 그 기운이 약간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오늘도 과연 적중할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맞추시는 날도 있는데 맞추시는 날은 또 이게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오늘도 역시 1,500분 와우 끝까지 1,500분이 또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75개 지금 이제 누르고 있는데 이제 300개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망고님 좋아요 진작 눌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작과 함께 눌렀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최고는 어쨌든 끝나기 전에 눌러주시는 분들 또 최고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르면 다 최고야. 누르면 최고야.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사실 좀 다소 늦게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 오시느라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제가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리를 잘 지켜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죠. 네, 고맙다는 말씀 또 전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실 이게 교통이 전 지각을 일단 처음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거든. 그러니까
뭐 지각을 하면 또 지각을 한 대로 네. 아, 그냥 저는 좀 늦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시켜주시면 평소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바트게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이제 아슬아슬하게 다니시고 그랬으면 에휴 이러니까 늦었지 이럴 텐데 위원님이 항상 여유 있게 오시니까 아 억울해. 너무 간당간당 오는 건 너야. 저는 맨날. 항상 간당 왜냐면 저는 요 앞에 살거든요. 전 그러니까. 걸어서 막 몇 분 거리 여기에 사니까 슬쩍 가서 아 맞습니다 이러고서 하는데 위원님은 아니시거든요. 위원님 맨날 미리미리 오시는데 오늘은 좀 예, 교통 상황이 좋지 못했었던 점 또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밥 깔지 마시라는데요. 지각할 거. 저 오늘 이제 처음이니까 넘어가는 거지. 저 맨 처음에 30분 늦는다고 그러셔가지고 야 이건 무슨 진짜 미스터트롯 결승전 김성주 아나운서도 아니고 나 혼자 어떻게 30분을 하냐 했는데 다행히도 또 15분 만에 오셔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안치홍 위원님과 또 함께 돌아옵니다. 내일은 또 저희 늦지 않게 당연하죠. 내일 또 늦지 않게 또 저희가 돌아오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면서 내일도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